안녕하세요. 손해사형사 변운현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 맞짱뜨기 46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사망보험금, 장애보험금, 불지급시 또는 삭감지급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는 100만원 미만의 소액보험금은 사고조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신속히 전액 지급합니다. 하지만 보험금이 고액인 사망보험금과 후유장애보험금은 다릅니다. 무슨 이유를 대서든지 불지급하거나 삭감하려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불지급하거나 삭감지급하려 할 때 보험계약자가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오른쪽 아래 구독 알람 설정과 왼쪽 아래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먼저 사망보험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 아래나 절벽 아래, 바위 아래, 아파트 아래, 숲속 등에서 발견된 사체인 경우 사망 원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실족사인지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이 사망사고는 자살로 추정된다면서 재해 사망보험금을 부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연히 보험회사의 횡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년 3월 29일 선고 사건번호 2001-49-234 판결을 보면은요, 보험자의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입증의 정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 정황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 원인이 불명한 이러한 사망사고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자살로 추정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준다. 이래서는 안 되고 추정 정도가 아니라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이런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 명확하게 있다든가 또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 정황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이거는 자살 사고라고 보고 면책, 즉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살로 추정된다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걸 미끼로 해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보험회사의 제의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재해 사망이냐 질병 사망이냐를 놓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보통 재해 사망은 질병 사망에 비해서 보험금이 적게는 2배부터 많게는 10배까지 이 재해 사망보험금이 고액이고 질병 사망보험금은 소액이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재해냐 질병이냐를 놓고 종종 보험회사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 재해를 입고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보험회사가 재해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를 질병 사망이라고 우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 재해를 입고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이때는 재해를 당해서 중상을 입고 치료를 하다가 사망했으니까 재해사망보험금이 틀림없음에도 보험회사는 직접 사인이, 즉 사망의 직접 원인이 폐렴이다, 욕창이다, 아니면은 기타 다른 어떤 심정지 질병이다, 이런 식의 변명을 대면서 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거는 분명히 보험회사의 횡포입니다. 재해를 입지 않았다면은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하면서 폐렴이라든가 욕창이라든가 기타 합병증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망과 재해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맞습니다. 다음은 직업을 변경한 후 사망사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설계사나 대리점이 계약자한테 보험약관을 주지 않았고 직업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직업 변경 후 사망사고인데, 보험계약 체결 시에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주고 직업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하여 설명을 해준 경우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보험계약 체결할 때 보험약관을 주지도 않았고 직업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해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직업 변경 후에 사망사고라 할지라도 삭감 지급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의 경우는 약관도 주고 직업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경우입니다. 변경된 직업의 업무를 보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경된 직업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 예를 들어서 사무직에 종사하던 자가 건설 현장의 일용근로자로 직업이 변경됐지만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고, 업무 중 사망이 아니고 등산을 갔다가 낚시를 갔다가 수영을 하다가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을 했을 때는 직업 변경 후 사망사고라 할지라도 사망보험금은 삭감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장애보험금 삭감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왕증 또는 퇴행성 병변 기여도 부분 삭감 지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약관에 삭감 지급에 관한 약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삭감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손해보험 회사의 상해보험의 경우는 거의 이런 삭감 지급 규정이 존재합니다. 생명보험 계약도 현재의 보험 약관에는 그러한 삭감 규정이 대부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2005년 4월 1일 이전에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일 이전에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기왕증 기여도, 퇴행성 병변 기여도를 이유로 절대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5년 이상 한시장에는 2005년 4월 1일 이후의 보험 계약들은 생명보험이든 상해보험이든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보험금을 1,000만원 지급해야 된다고 했을 때 장애가 영구장애가 아니고 5년 이상 한시장에 해당되면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20%만 지급하면 되니까 200만원만 지급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한시장애 역시도 2005년 4월 1일 이전에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은 20%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보험금 100%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장애보험금 삭감 지급에 관한 세 번째,
기왕증 기여도, 퇴행성 병변 기여도, 이거는 환자를 치료한 주치의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 자문의사가 판단한 기왕증, 퇴행성 병변 기여도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 자문의사는 보험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고 의료자문을 해주는 의사이기 때문에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왕증, 퇴행성 병변 기여도를 높이 책정해서 보험금을 많이 삭감하게끔 하는 그러한 자문의사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자문의사가 판단한 기여도는 믿지 말고 환자를 치료한 주치의가 추천하는 제3의 의사를 찾아가서 기왕증 기여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환자를 치료한 주치의가 판단해야 되는데 보험회사들은 자신들이 도둑질을 많이 하고 사기를 많이 치니까 주치의가 환자하고 결탁을 해서 기왕증, 퇴행성 병변 기여도를 적게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해서 못 믿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원칙은 주치의가 판단해야 하나 보험회사가 못 믿으니까 주치의가 추천해주는 제3의 의사를 보험회사 직원과 같이 찾아가서 기왕증 기여도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판단해달라고 의뢰하면은 그래도 제3의 의사는 보험회사 자문의사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약관에 삭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삭감 지급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보험의 약관은 기왕증, 퇴행성 병변 기여도에 관한 만큼 삭감 지급을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4월 1일 이전에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체결한 보험이 2005년 4월 1일 이전에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인가를 확인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생명보험 계약은 절대로 사망보험금이든 장애보험금이든 기왕증, 퇴행성 병변을 이유로 삭감 지급할 수 없으니까 실수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망보험금이나 장애보험금처럼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해서 지급받을 때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재해냐 질병이냐를 가지고 다투어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거나 기왕증 기여도 또는 한시장애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려고 할 때는 보험회사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수용하지 마시고 저처럼 손해사정사나 보험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삭감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은 부당한 건지를 상담받고 나서 지급받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때 보험회사 애들이 꼭 하는 그 수법, 합의서라는 거에가 이 보험금을 지급받고 앞으로 민사상, 형사상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에는 절대로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받을 때는 보험회사들이 삭감 지급을 해놓고 나중에 추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그 합의서에 서명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으면 몰라도 삭감 지급을 받으면서 앞으로 민사상, 형사상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합의서에는 절대 서명해줘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